커피 한 잔쯤은 막 이러면서 이제 출근길에 막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커피 사가지고 출근하고 이런 게 진짜 낙이었어요. 그런데 부모님께서 무지출을 13일을 실행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. 네. 근데 어떻게 무지출을 13일이나 실행할 수 있었는지 좀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제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생활하는 생활비 외에는 관리비라든지 주거 비용이라든지 뭐 생활용품 등등등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지 않아서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우선은 제가 더 돈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냥 한 번씩 먹었던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다 생각하고 먹었던 커피 이런 거를 줄이면서 이제 좀 최대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돈 쓰는 환경에 제가 가지 않는 거를 되게 의도적으로 이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이제 뭐 마트라든지 올리브영, 뭐 카페 이런 데는 이제 최대한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은 안 가려고 노력해서 가능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나이가 되게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되게 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절약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우선은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번 돈은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엄마 아빠의 뜻을 더 깊게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돈은 돈대로 받고 제가 번 돈도 돈대로 쓰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이제 정말 돈이 없으면은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집이 제일 큰 숙제인데 결혼에서는 또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 이런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 결혼하는데도 돈을 더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저축만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깨닫고 저축하기에 몰입해서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결혼할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안 좋은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뭐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혼수는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예전엔 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요즘에는 되게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같이 살 집이니까 우리가 같이 돈을 모아서 어떤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고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결혼하실 분 같은 경우에 월급의 뭐 100%를 저축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돈모아니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남편이 월급을 100%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그 외에 이제 퇴근하고 그 이후 시간을 부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월급은 월급대로 100% 저축하고 또 부업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능합니다. 근데 이게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럼 직장 마치시고 또 부업 하신단 말씀이잖아요. 네네. 구체적으로 어떤 부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작년 말에 유독 붕어빵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랑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나 붕어빵 팔아도 돼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붕어빵이어서 처음에는 붕어빵을 판다고? 이런 좀 의아하게 좀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한번 해봐도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붕어빵 부업을 시작했습니다. 와 진짜 대단하시다.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인데 네. 실행하신 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. 그럼 그 예비 남편분이 원래 그렇게 저축을 잘하는 사람이었나요? 아니요. 저 만나기 전에는 저 소위 욜로족이라고 하죠. 진짜 친구들 만나가지고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고
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돈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바뀌신 거죠? 저를 만나서인 것 같은데요. 같이 해야 할 사람이 생겨서 이제 조금 좀 책임져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와. 그래서 이제 그 욜로 시절이었던 그 즐거웠던 삶을 뒤로 하고 지금은 네, 열심히 돈 모으고 일하는데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. 그럼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시고 또 퇴근하시면 붕어빵 파시고 도모아님께서도 지금 계속 무지출 하시면서 저축하시잖아요. 네. 그럼 그렇게 씨들을 모아서 뭐 어떤 걸 하시려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. 우선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했어요. 그래서 거의 영끌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잔금 치르는데 먼저 쓸 계획입니다.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나도 막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욕구를 막 자제를 하면서 돈을 모으시는 거잖아요. 이렇게 저축을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뭔지 좀 궁금해요. 특별히 지금까지는 막 엄청 힘들다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우선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따로 뭐 식비나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많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 또 좋은 점은 뭔지 그것도 궁금해요. 우선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제가 좀 의지가 약한 편인데, 이렇게 하니까 되네?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은 뭐가 더 될 것 같은데? 막 좀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, 우선은 통장 잔고에 그래도 늘어나는 그런 액수를 보면서 조금만 더 하면 돼. 막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막 더 아끼고 싶고, 더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무지출을 해야 된다, 뭐 지출을 줄여야 된다, 저축을 해야 된다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. 근데 이걸 실행하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걸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 실패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우선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커피 한 잔쯤은 막 이러면서 이제 출근길에 막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커피 사가지고 출근하고 이런 게 진짜 낙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돈도 아깝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돈을 모으고 저축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커피 한 잔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동무아님 이제 결혼 앞두시고 지금 결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 결혼 준비하실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꿀팁들을 지금 알고 계신다던데 네.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그 웨딩 박람회를 갔는데 원래는 성수기 이제 9월쯤으로 계획을 하고 갔어요. 근데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9월 그 성수기라서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비성수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니까 거의 한 30-40%를 절약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남들이 많이 하는 성수기보다는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비성수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을 줄여보자 해가지고 비성수기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. 그럼 비성수기에 지금 웨딩홀은 예약을 하신 거죠? 네. 근데 그때 하면 요런 게 조금 이점이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. 비성수기에 조금 성수기보다 선택폭이 조금 더 넓고요. 날짜라든지 시간 같은 게 좀 결혼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좀 촉박하게 준비하거나 보통 요즘에는 1년 전부터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비성수기 때 이제 계약을 하면은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시간대별로도 금액 차이가 많은데 저희는 저녁 예식을 선택했어요. 저녁 예식을 선택한 이유는 금액적인 그런 견적 부분에서도 줄어들고 또 보증 인원을 이제 저희가 200명을 생각했는데 그거에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보증 인원도 좀 줄이면서 네, 할 수
했었습니다. 그러면 이게 그냥 성수기 하는 거하고 비성수기 하는 거하고 가격적으로 좀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? 대략 한 30-40%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보통 저희가 뭐 예물, 예단, 패백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. 사실 이런 것도 기준은 없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 저희는 예물, 예단, 패백 다 하지 않기로 했고,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허례허식인 부분도 있어가지고, 이 부분도 최대한 줄이고자 이제 양가 부모님들과 합의하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와,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럼 예물이라 생각하면 보통 저희가 뭐 다이아 반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? 아, 네. 다이아 반지는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할 때는 좋고 예쁘니까 마음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후회만 남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당장의 만족보다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이아몬드는 괜찮아 라고 예담이한테 말했습니다. 아,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신혼여행도 많이 가잖아요.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 신혼여행은 저희가 그 여행사의 패키지로 이제 견적도 받아보고 저희가 자유여행으로 직접 예약을 하면 금액을 조금 비교해봤는데 여행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유여행으로 가는 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패키지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이게 혼자 저희만 다니는 게 아니라 팀으로 막 다녀요.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동무아님 말씀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여행사에서 정해준 그 루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. 저는 자유여행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것 딱 가고 내가 딱 필요한 것만 하시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이면서 그 둘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동무아님께서 정말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은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가 결혼이 다 끝나고 내 돈이 어디 갔지?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기 전에 비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내가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높은 비용을 결제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가심비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